네, 알트 시즌 인덱스 1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해서 온전한 비트코인 시즌이고 과연 언제쯤 의미 있는 알트 시즌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수선함 속에서도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이더리움이 2,500달러 주변에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단단함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더 BTC 일간 차트에서 강세 패턴이 형성되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 BTC 일간 차트에서 컵앤핸들 패턴과 불페넌트 패턴이 형성됐다. 이건 모두 강세 시그널이다. 두 패턴을 보면 이더리움은 7월까지 비트코인 대비 30에서 55%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처럼 이더가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경우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딱 7월쯤에 금리 인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더리움이 정말 크게 차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스포츠 베팅 기업인 샤프링크 게이밍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밝혀가지고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SEC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확보한 자금의 거의 전부를 이더리움 매입에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업계에서 이더리움의 마이클 세일러 버전으로 불릴 만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 대규모 비트코인 매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샤프링크도 그 전략을 이더리움으로 옮겨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기관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도 재무자산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샤프링크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설립을 발표하면서 이사회 의장으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을 선임을 했습니다. 완전 진심인 거죠. 루빈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거물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양반의 참여만으로도 샤프링크의 행보에 시장의 신뢰가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샤프링크의 주가는 단숨에 폭등을 했는데 발표 사흘 만에 주가가 6.15달러에서 79.21달러로 폭등을 해버려서 5일 동안 182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샤프링크의 이런 대담한 행보, 몇 가지 의미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더리움 공급 감소 가능성. 이번 결정으로 대량의 이더리움이 기업 트레저리로 금고로 이동을 하면 시장 유통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EIP1559에 따라서 이 수수료 소각과 더불어 이런 매수 압력은 이더리움의 희소성을 한층 더 높여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신뢰도 제고, 이 상장사가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이더리움을 장기 가치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컨센시스와 판테라 캐피털 등 유수 투자자들이 초기 펀딩에 참여한 것 그 자체가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우리도 이더리움을 보유해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같은 대형 매수 소식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더리움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표만으로도 샤프링크의 주가가 폭등했듯이 실제 매수가 단행이 되면 이더리움 시세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5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런 기관 수요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서 기업 재무제표에 올려둘 만한 준비 자산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이 현재 멋지게 통합되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1,600달러에서 2,700달러까지 이더리움은 내질러서 달려버렸고 이제 3,5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상승하기 전에 이 통합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멀진 역시 이더리움 일간 차트에서 교과서적인 강세 페넌트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며 계속 반등하기 전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돌파가 나오기 전에 상황을 망쳐서는 안 된다. 이런 멘트도 덧붙였습니다. 단단히 홀딩을 하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리플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추가 반등 과연 언제쯤 펼쳐질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00% 수준의 랠리를 펼쳤다 보니까 추가 반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느 선까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 XRP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는데 분석가 버추어 베이커는 드디어 이제 XRP를 살 때가 온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나름의 진단을 공유했습니다. 이 양반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 XRP는 1월 고점 대비 37% 정도 하락하며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통 강세장 초반에 한번 급등한 알트코인은 중반에 비트코인 대비 가격을 일부 반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XRP도 지금 딱 그 과정을 거치고 있고 버추어 베이커는 추가로 한 20% 정도 비트코인 대비 더 하락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신호가 나올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XRP BTC 비율 기준으로는 0.000017에서 0.000019 BTC 그리고 달러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한 1.8달러 전후 구간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이 구간이 밸류 존, 가치 있는 구간, 매수하기에 가치 있는 구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XRP가 이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는 결코 성급하게 매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XRP가 어느 정도 조정을 더 받는다 이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이런 기다림의 전략이 오히려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전략은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흥분을 통해서 편승하지 않는 그런 냉정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많은 XRP 보유자들이 흔들려서 이 코인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포기의 순간이 오히려 더 큰 상승에 전조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더리움도 비슷한 의구심에 휩싸인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후에 정말 대단한 그런 폭등으로 모두를 놀라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양반의 조언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남들이 열광할 때 감정에 휩쓸려서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신호, 나만의 전략, 내가 설정한 그런 매수 구간, 이런 기준 이게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잘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XRP에 대한 시선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이클 기반 전망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분석가 조지 텅, 이 양반은 2017년 그리고 2021년 고점 부근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었던 분석가, 그래서 나름 베테랑 타이틀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 최근 XRP에 대해서 8달러에서 10달러는 현실적인 가격대다. 특히나 이건 낙관적인 것도 극단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이다. 이렇게 나름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 양반은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8달러에서 10달러에 도달하는 게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XRP가 10달러에 도달하면 전체 시가총액은 4,400억 달러 수준이 되는데 이건 과거 사이클에서 BNB나 에이다가 기록했던 고점 시총과 유사한 위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XRP가 시장에서 상위 3위권 안에 드는 자산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무리한 상상이 아니라 이 사이클 반복 흐름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미국에서 XRP는 이미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 판결을 확보했고 소송은 공식 종료만 남겨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는 XRP 선물 ETF가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ETF에서 수탁기관 그리고 연금 투자자 유입 이런 수요의 사다리가 하나씩 올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XRP 레저의 실사용 증가입니다. XRP 레저 위에서의 실물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RLUSD, 그리고 각국 CBDC 테스트까지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XRP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서비스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 매매가 아니라 보유 동기 유도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지막 세 번째 공급 이슈, 리플의 에스크로 락업 유지 플러스 거래소 유통량 감소, 그리고 고래지갑 재축적, 이런 흐름이 겹치면서 실제 거래 가능한 XRP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양반은 XRP 가격대가 단숨에 열리는 건 아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5달러 선에서 한 차례 큰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과거 고점이자 심리적인 저항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기관 수요와 또 ETF 자금이 뚫고 나간다라면 그 뒤부터는 8달러에서 10달러 구간까지는 공기층처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포모가 붙는 진공 구간이 이제 형성된다라는 건데, 과거에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 같은 알트코인들도 이런 구간을 거치면서 순식간에 몇 배씩 튄 적이 있다라는 거 떠올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텅은 이 가격대가 현실화되는 시점은 이번 사이클 후반부나 내년 초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양반은 단지 고점 예측만 던지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100배를 꿈꾸며 올인하지 말아라. XRP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비중은 10에서 15%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제시한 전략은 단순합니다. 저점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 목표가 일부에 도달하게 되면 원금 회수, 남은 물량은 길게 보유. 다시 말해서 과욕 대신 구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라. 투자의 방식으로 바라봐라. 이걸 핵심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략이 나올 때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크립토 디톡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투자, 이 분할 매수 전략, 중장기 대응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크립토 디톡스로 우선 기본 틀을 다지시고 실제 매매에 나선다라면 분명히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